안녕하세요. 상화문입니다. 오늘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휴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상화문의 내일 승부조선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일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일찍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자료 때문에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는데 2월달 매매가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날에 남북 기업주들이 또 시장을 또 난리를 쳤죠. 보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남북 기업주를 좀 해오는 모습 보면 뭐 난리도 아니지요. 당분간은 남북 기업주는 모든 매매에서 일단은 발을 뺀다라는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뭐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정말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남북경협주는 당분간 옆으로 좀 밀어내 놓습니다. 금요일날 미션 종목으로 나왔던 5종목 한번 간단하게 보지요. 첫 번째 용평 리조트. 우리가 원했던 지역은 물론 뭐 그날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원했던 지역은 요 꼬리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주면 약간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역시 우리 손절선을 작게 잡아라. 이 꼬리를 깰 때는 이 폭 자체가 뭐 몇 프로는 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작게 잡고 해야 된다. 이것을 잘 지키신 분들은 뭐 아마도 뭐 수익은 없어도 손실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이 전략도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수익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꼬리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이 꼬리 부분 우리가 안고 들어갔었으니까요. 들어가지고 보합을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들어와서 이제 급락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라 우리 이 지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지점 깨면 그냥 도망 나오면 되는 거죠. 미련을 안 부리면 되는 겁니다. 모든 트레이딩이 미련을 뿌리기 때문에 항상 다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평은 뭐 큰 뭐 재미는 뭐 재미라 해보다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입한 시점을 깨고 내려올 때는 항시 잘라준다는 거, 그거는 잊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H&T. 이 종목은 시가를 3% 정도 뛰는데 우리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그래도 보합에서 받아서 올라가는 쪽이 좋다. 그래서 시가 한 3%대를 지금 시간 내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띄워주면 푹 달가 붙지 말고 우리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받아서 기다려서 받자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모습하고는 좀 비슷하게 인출을 해줬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죠. 자,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맞았단 말이죠. 자, 여기가 시가 아닙니까? 시가 3%를 띄웠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시점이 거의 뭐 보합 시점 되겠네요. 그죠? 하는 거 보니까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3%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두 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략대로 기다려 받았기 때문에 4%부터 먹었겠죠. 여기까지 잘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안 좋지요.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본전을 해줘야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침장에 매매했기 때문에 별 다칠 일은 없었지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미련스럽게 이 정도까지 갔었겠죠. 그래서 처음 전략대로 시가에서 진입을 해서 시가 돌파를 할 때 팔아먹는다든지 좀 끌고 가면서 팔아먹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큰 폭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일단은 뭐 전략대로는 잘 된 종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뒤로 가져가면 모든 매매는 뒤로 가면 갈수록 항상 어렵습니다. 아침장에 일찍 끝내야 되죠. 자, 다음은 한국캐피탈 봅시다. 한국캐피탈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하라. 근데 초보자들은 좀 이게 동년주니까 좀 호가가 어려우니까 공부한 차원에서 보라고만 했습니다. 시가는 좋았네요. 한국캐피탈 3.6%, 3.6%, 13%대가 생겨 딱 10%대죠. 그 시간이 몇 분 걸렸습니까? 뭐 한 1, 2분 걸렸겠죠. 10% 먹는데 이런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그냥 이제 일해야죠 직장인들. 그 나머지 시간은 이 종목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별일 없었단 말입니다. 별일 없다. 이거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항시 아침 시장의 승부를 보는 이런 매매 승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리 먹는 게 낫지 하루 종일 가져가서 5%를 먹었다 칩시다. 사람만 집만 빠지죠. 한국캐피탈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토박스 코리아. 전 시간에서 크게 변동이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요일 시가는 큰 변동이 없이 출발될 것이다. 되면 이런 종목은 망설이지 말고 생각했던 시가가 잡히면 그냥 툭 집어 던지면 된다. 그래 놓고 승부를 봐라. 그럼 한 3% 작게 좀 잡고. 근데 오늘 의외로 크게 관심을 가졌죠. 시가에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못 먹어도 뭐 5% 먹을 수도 있고 10% 먹을 수도 있고 15% 먹어도 있고 이렇게 맺히는지 보면 이게 딱 프로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토박스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았고 우리가 전략대로 공략하기에 참 좋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특이한 종목, 자 한창을 말씀을 드리면서 펜스타를 같이 이제 보자고 했죠. 왜 펜스타를 공략 안 하고 한창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유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은 펜스타는 그 전날 완화 제재가 풀린다는 것을 재료로 해서 상승을 했죠. 그 다음날 또 시가를 또 시가에 7% 뛰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정도 띄우면 그거는 이날의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가 9% 뛰었죠. 뛰고 이것이 딱 뭐 꼬리 하나 없는 고점이었죠. 꼬리 하나 없는 고점. 누가 하나라도 더 위로 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딱 고점으로 꼬집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한창을 하자고 했죠. 한창은 오늘 당일날 이제 재료가 풀리죠. 완화에 대한 재료가. 그래서 이제 완화 출발이 되는데 단 이놈이 펜스타가 앞에 지가 시가를 높이 띄울 것이기 때문에 대장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창은 시가를 높이 못 띄울 것이다. 그걸 보니까 펜스타는 9.4%를 띄웠고 한창은 5. 몇 %를 띄웠네요. 5.5%를 띄웠네요. 역시 많이 못 띄웠죠. 이놈이 대장질을 펜스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놈이 죽고 한창도 이놈이 죽으면 같이 따라는 죽을 것이다. 죽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두 사람의 현재가가 서로가 바뀌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 바뀌는 시점을 공략 타점으로 삼아라는 게 제가 내준 과제였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공략하신 분들은 뭐 큰 수익은 나죠. 뭐 우리는 2번을 공략해서 뭐 10% 정도 먹었습니다만은 잘 보고 하신 분들은 수익을 잘 좀 챙겼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넥게임즈와 넥슨지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것을 공략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은 이 꼬리 부분에 한 번은 살짝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해서 한 번 더 해볼 건데 안 했는데 살짝 공략을 해서 그냥 약질로 나왔는데요. 넥슨지트가 전날에 시간의 상한가를 연출했죠. 그런데 시간의 상한가 연출한 모습이 상당히 불량했단 말입니다. 59분, 59초, 5시 59분, 뭐 59초에 상한가를 풀렸다가 다시 잠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시간의 상한가는 상한가로 인정을 하지 말라. 분명히 내라 지금 시가를 높이 띄울 텐데 접근을 하지 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시가 보면 플러스 22% 출발해서 플러스 25% 살짝 3%, 2, 3% 올려주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골로 접어들죠. 결론적으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큰 이득이었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뭐 매매가 이래저래 뭐 장 후반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뭐 급락을 하고 막 이제 이래버렸지만은 우리 승부조선은 아침 시장을 공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탈도 없었을 뿐더러 또 수익을 챙긴 것은 잘 챙겼으리라 봅니다.
월요일 공략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그 주말에 월요일 공략주를 할 때는 일요일 날 하는데 오늘은 남북경협주 자료 꾸미면서 그냥 같이 하게 되는데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장에 나온 이슈들도 같이 다 정리를 하고 취합을 해서 종목을 분별해서 하는데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슈는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합시다. 첫 번째 종목은 DST 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쳐주고 상한가를 쳐주고 연봉을 길게 내려준 종목입니다. 꼬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마감이 되는데 우리고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만은 뒤에 남북 기업주들 급락을 할 때 시장 분위기 안 좋아서 일단 그냥 빠져나왔는 종목인데 이 폭이 그리 많지는 않죠. 3, 4% 정도 폭이 됩니다. 이 폭이 한 11%까지 밀렸을 테니까요. 마치 그 6.9% 마치 한 7% 보면 3, 4% 정도 폭 되겠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은 혼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기업주들이 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또 죽으려고 뭐 난리친 놈이 있을 것이고 날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에 좀 휩쓸릴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가를 높게 띄우고 아마 그러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역시 똑같습니다. 초보분들은 파랄 때 사서 빨갈 때 팔아 먹는다. 근데 파랗게 사는 부분은 이 안쪽이다. 이 안쪽에서 분할로 산다. 그리고 만일에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판다. 그럼 이 공간이 한 4% 정도 된다니까 여기서 분할로 한다면 뭐 평단 2%로 잡는다고 칩시다. 4%가 마지막 선의를 잡고 깨면 한 2% 손절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큰 폭이 아니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략만 지킨다. 빨갈 때 빨개 가지고 바로 날아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기 빠이빠이 하고 절대 추격 매수 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워 놓도록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크로젠 봅시다. 마크로젠은 금액이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36,000짜리. 아직 뭐 재료가 썩 나쁘지도 않는데 차트가 예쁘게 좀 움직여 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큰 금액을 갖고 하지 마시고 만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시가 지금 2.9%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출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냥 만일에 간다면 그냥 이 정도 선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일날 보면 시가 보합 근처에서 시가 1% 출발해서 9%까지 올라가 9%네요. 올라가지고 종가상 3% 맞췄으니까 여기 한 6%폭 될 겁니다. 근데 재료가 이제 계속 살아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만일에 가져가게 되면 그냥 당일로 하십시오. 당일로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시가 3% 뛰었다고 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당일날 내가 수익을 먹고 나서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시가 3, 4%도 주면 챙겨 먹고 나올라 사면 있단 말이죠. 보합 근처에서 받아서 올라가면서 팔아먹는다. 그래야 한 5% 먹죠. 바로 날라가면 보내줘야죠. 근데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보합 근처까지 왔는데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파란 색깔에 보이면 이 종목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앞에 DST는 파란 색깔에 보일 때 들어가라 그러고 마크로젠은 파란색이 보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네. 종목마다 다 틀리죠.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YBM넷을 보겠습니다. 유시민 관련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유시민 관련주가 느닷없이 나오냐? 시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9일 신동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황교안 관련주죠. 당대지 이제 잘 이끌어 가겠지만은 자 월요일 시장에 남북 경협주가 지금 뭐 국내 산해하고 있고 뭐 수소주도 뭐 국내 산해하고 있으니 뭐 정치 테마주에 매기가 몰릴 것은 당연하죠. 근데 마침 또 재료 당연히 나왔죠.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장에 다 시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분들에게는 시가 높은 걸 잘 권유를 하지 않죠. 그러면 뭐 정치 테마주가 어디 뭐 한견주 하나만 있습니까? 그러면 초보분들은 9일 신동이 일단
대장주로 나서 있으니까 국일 신동항에 딱 얹어 놓고 그 옆에 조그맣게 YBMS 항에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진입 요령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진입 요령은 국일 신동이 상승을 했다가 그쯤에서 밀려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들어간다. YBMS. 그게 기본적인 매매 요건인데 이것은 사실은 중급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매매지요. 어려운 매매인데 아니 국일 신동에 가면 어디까지 갈 줄 알고 또 밀리면 저게 진짜 뭐 어디까지 밀린지 알고 아이고 어떻게 판단해서 YBMS를 넣나? 그리고 굳이 왜 YBMS를 하는가? 굳이 왜 YBMS 하는 이유는 보면 정치 테마주는 하나만 주야 정치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항하는 대리 시너지 효과 나면서 힘이 나면서 시장을 지배를 하게 돼 있죠. 혼자만 깜빡깜빡하면 재미없죠. 반드시 대항마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심밖에 없죠. 그래서 유심주를 공략하는 이유는 국일신도를 공략하기엔 여러분들 스킬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물론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국일신동을 공략을 하십시오. 단 다른 종목하고 짝짓기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왜? 월요일장이 빨갛게 올라서 치달려 가면 금방이라도 큰 일을 벌일 것 같지만은 다른 종목들 짝짓기 매매 잘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중간에 짝짓기 하니 차라리 대장주를 딱 보고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한다라는 전략으로 9일 신동을 보시고 초보분들은 9일과 YBN에서 놔두고 서로가 변환이 되는 시점을 한번 노려본다. 그 변환점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초보고 그 변환점을 모르겠어. 9일 신동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놈이 내려왔다고 알아서 그러겠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편안하게 YBM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있으면 이놈이 갔다 왔다 죽을등 살동해요.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강하게 훅 하고 들어올 때 그때만 그냥 같이 담아주면 돼요. 그때가 아마 국일신동이 고점에서 밀리는 쪽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바쁘고 뭐 일도 바쁜데 언제 그거 보나 하면 그냥 시가에 내가 이거 한 2번 정도 분할은 생각하고 시가에 일자 매수 놓고 그냥 놔둬 버리세요. 매매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예측과 틀릴 수도 있겠죠. 국일신동이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유시민 가지고 하한가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보고만 있는 매매는 크게 다친 일은 없습니다. 기세주 한번 보겠습니다. 큐벤트 이놈은 살아나려고 한 종목이죠. 우리가 이 꼬리에 들어가고 4%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당일날 이날 금요일날 5, 6% 수익까지 줬는데 5장에 남북기업체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나왔는데 종가상 이놈이 안 죽고 살아나려고 했던 이 몸부림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놈이 그날 금요일날 가만히 놔뒀으면 여기까지 다 올라가서 딱 예쁘게 딱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딱 자리였는데 이게 아쉬웠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양봉을 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몸부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월요일날은 그냥 봅니다. 보고 언제 매매하느냐 종가상 양봉이 만들어지면 종가에 매수를 넣습니다. 그래 뭘 노린다? 그 다음날 또 양봉이 나오기를 봅니다. 그 다음날 음봉 나온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재료주 보겠습니다. 동남학습 차트를 보니까 뭐 요즘 좀 빨딱빨딱하네요. 특별한 재료는 아니고 권리락 재료입니다. 권리락 2만 매체인가 얼마가 될까요? 한번 보세요. 이 종목도 보시고 권리락 재료는 시장이 받아주면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대형 포장 볼게요. 대형 포장은 신세계가 이제 화성 쪽에 화성파크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됐다고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근데 단점은 이 재료가 계속 약간 식상한 재료라는 겁니다. 약간 식상한 재료인데 그래도 시장에 재료가 없으면 이 종목에 매기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재료가 없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 아마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좀 확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얘들은 이슈가 약하죠. 약한데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재료주는 보라. 내가 선택했던 재료가 과연 시장이 선택한 재료와 같는가? 내가 선택한 재료의 두께가 시장이 보는 시각과 같은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면 한 1%나 2% 주고 더 주고 사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분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재료주는 단발성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봉이 시가가 음봉을 출발한다든지 플러스 3% 정도 출발하고 밀려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절대 2차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됩니다. 재료주는 시장이 안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멍텅구리가 된다. 자, 월요일 날 3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아마 시장은 많은 혼조세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많은 세월 동안의 주식이란 이 시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경험으로 볼 때는 이 또한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원금 잘 보존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의 내일 승부조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